저는 사실 비상이 걸린 거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을 해나가는지 그거부터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캐나다 곽쌤TV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재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업데이트를 못 해드려서 좀 소식이 궁금하셨나요? 사실 제가 올 초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지금 사실 이제 학기 말을 또 이 학년 말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정신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머리도 막 제가 사실 지금 2, 3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고, 그리고 학기 말에 한 지금 4월 달부터 한 저희 반에 3명 정도 아이가 더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주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유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온 친구도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이민 온 것라기보다는 난민으로 온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는 이란에서 온 친구, 이렇게 3명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한국에서도 유학생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마나 아빠 통해서 이제 오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동반 비자로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저희 학교 보드 리셉션 센터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리셉션 센터를 통해서 이제 학교에 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배정이 돼요. 그러면 리셉션 센터에서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그 테스트를 조금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주면 그 스케줄대로 이제 가셔서 리셉션 센터에서 이제 그 영어 리딩이랑 라이팅, 그리고 간단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아이의 언어 수준이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주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하고, 사실은 지금 저희 반에 러시아에서 온 친구는 사실 러시아에서 온 게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로 학교를 다녔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어를 읽고 쓸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영어는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느 정도 조금 영어를 배우고 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반에 오면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이제 ESL 서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 2국어가 영어가 아닌, 그쵸? 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친구들을 이제 ESL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학교에 그 ESL 파퓰레이션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드에서 이제 ESL 선생님의 그 타임테이블을 조금 늘려주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는 ESL의 파퓰레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갑자기 한 1, 2년 안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들은 보통 그 홈룸에 배정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게는 1시간에서 2시간, 적게는 뭐 2, 30분 정도 서포트를 받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서포트를 받는 건 아니어서 그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비상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아니까, 영어를 못하는데 갑자기 영어를 모든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거를 배워야 되고, 문화도 적응을 해야 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많은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기 때문에 저는 많이 신경을 써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반에 페런 발렌티어와 그 다음에 학생 그 티처 캔디데이트 발렌티어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다른 분은 3번 정도 오셔서 그 친구들을 소그룹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 그 친구들을 모아서 따로 서포트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 언어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된 프린트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친구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주기도 하지만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귀지 시간, 리딩 앤 라이팅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굉장히 그 친구들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그 티처 캔디데이트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같이 이거를 같이 고 오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한자를 더 배우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새로운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거 처음에 한 1, 2년 정도에서 아니요 1, 2년은 좀 길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적응을 못하면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언어가 익숙해지고 나서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학을 온 친구 또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세요. 혹시 잘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근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을 해나가는지 그거부터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잘하는 게 좋은가? 그러면 최소한 한 명의 친구라도 마음이 붙일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친구는 어떤 부모님은 이제 그래도 중국 아이는 중국 아이들끼리 놀면 영어가 너무 배우는데 늦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진짜 방황해요. 잘 몰라요. 하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일단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걸 도와주고 심리적으로나 만약에 이 친구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상대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 반에는 되게 큐트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뭐냐면 저희 반에 작년에 중국에서 와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여기서 태어난 중국 친구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가 새로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가 오니까 이제는 그 친구가 그 다른 새로운 친구를 또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너가 이제 어느 정도 영어도 잘 적응하고 수업에도 잘 따라오니까 이제는 너가 다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본인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학교 적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behavior 같은 챌린지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즉슨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친구처럼 다가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왜 남자애들은 되게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히 한 대 때리면서 친해지고 그런 문화에서 온 친구들은 캐나다 문화가 절대로 터치하거나 때리거나 하면 큰일 나는 문화이기 때문에 물론 그 문화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캐나다 문화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학기말 이제 많이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남은 2달 정말 학교에서 정말 학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아이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또 새학년이 올라가면 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있고 또 여름에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또 다음 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